2월 7일 토요일 축구 승무패 9회차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승무패 말고도 핸디캡이나 언어보도 얘기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아스날이랑 썬더랜드. 이 경기는 사실 올 시즌 한 차례 맞대결 썬더랜드 홈에서 2대2로 비겼었습니다. 그날 이제 아스날이 공식전 11연승에 8경기 연속 무실점이었는데 기록이 깨진 만큼 썬더랜드 상대로 기록이 깨진 만큼 오늘은 홈에서 오히려 뭐 집중하면서 이변 없이 잡는다 봅니다. 썬더랜드가 이제 홈에서는 뭐 리그 3등의 패 자체가 없지만 원정에서는 17위로 좀 경기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홈 원정. 아스날의 승보고 이거는 다른 걸 고민할 것 없이 아스날 승보고 첫 경기지만 뭐 아스승의 어, 헨슨까지도 보고 1헨슨까지도 보고 극단적인 썬더랜드의 수비를 예상하기에 저득점 보겠습니다. 이건 첫 경기긴 해도 무승부를 바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본머스랑 아스톤빌라. 본머스는 직전 울버햄튼 상대로 2대0으로 이기고 왔고 크루피의 원더골과 스콧의 추가골이 나오며 10경기 만에 무실점 경기를 했습니다. 에이스 세메뇨가 맨시티로 이제 이적했지만 에반 이호송 중심으로 공격력 공백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특히 뭐 로리앙에서 데려온 크루피의 폼이 지금 최상입니다. 그다음 이제 아스톤 빌라는 직전 브렌트포드 상대로 0대1로 지고 왔고 전반에 상대 퇴장이 나왔는데도 오히려 선제골을 먹히고 후반에 한 골도 넣지 못하며 졌습니다. 기존의 이제 핵심 미드필더인 뭐 카마라의 부상에 맥긴도 부상, 직전 경기는 틸레만스까지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지금 미드필더 쪽 공백이 너무 크고 오늘도 3명 다 결장 예정에 공격수 와킨스까지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시즌 본머스가 빌라 원정에서 4대0으로 이제 졌었는데 오늘은 본머스의 홈이고 지금 주전들 다 빠진 아스톤 빌라 상대로는 미드필더에서 좀 전혀 밀리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어, 가뜩이나 아스톤 빌라가 유로파 경기와 병행하며 체력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본머스 승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어, 아, 아스톤 빌라가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득점 보겠습니다. 이거 본머 승무 보고 그러면 풀리내겠죠? 그다음 저득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스톤 빌라의 체력적 이슈 때문에 본머 사이드가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 경기 벌리랑 웨스트햄. 벌리는 직전 썬드랜드 상대로 3대0으로 지고 왔고 경기 초반부터 자살골이 나오며 흐름을 좀 넘겨줬었고 그 뒤에 압도적인 경기력 차이로 뭐 패배를 했습니다. 현재 리그 15경기 연속 승이 없고 최근 뭐 득점은 좀 꾸준히 나오는 편이지만 실점이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오늘도 주전 미드 콜레는 결장 예정입니다. 다음 이제 웨스트햄은 직전 첼시 상대로 3대2로 지고 왔고 주전들이 휴식한 상대로 전반에 좀 보웬의 골과 서머빌의 추가골까지 나오며 2대0으로 앞서갔지만 후반 상대 주전들이 나오며 내리 3골을 내주고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오히려 뭐 챔스와 병행하는 좀 상대로도 첼시 상대로도 에너지 레벨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은 주전 수비수 토디보까지 결장 예정입니다. 웨스트햄이 파케타가 이제 이적했죠 하면서 공수에서 공백이 있고 벌리가 이제 토트넘 맨유 상대로 홈에서 연속 무승부를 좀 기록한 만큼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승리는 못하더라도 승점 1점은 서로 가져가지 않을까 중입니다. 가져가는 중입니다. 승점 1점씩은 웨햄이. 근데 이 경기 양 팀 사이좋게 1대1 정도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지금 웨햄이 직전 경기 역전패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벌리의 최근 경기력 보면 도저히 승은 못 보겠습니다. 이거는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무만 보고 어 무면 뭐 벌리
풀이겠죠. 벌리 풀 보고 저득점 먹습니다. 그 다음 경기 풀럼이랑 에버튼. 풀럼은 직전 맨유 상대로 3대2로 지고 왔고 카세미로와 쿠냐에게 연속골을 먹히며 2대0으로 좀 지고 있었지만 후반 막판에 히메네즈의 페널티 골과 케빈의 원더골로 동점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뭐 세슈콜을 놓치며 결국 지고 왔고 역시나 좀 공격력만큼은 윌슨 중심으로 리그 중상위권인 걸 보여줬지만 공식전 7경기 연속 실점을 할 정도로 수비진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풀럼은 주전 미드필더인 루키치가 오늘도 결장 예정입니다. 다음 이제 에버튼은 직전 브라이튼 상대로 1대1로 비기고 왔고 그로스에게 선제골을 먹혔지만 후반 막판 베토의 극장 동점골로 겨우 비기고 왔습니다. 최근에 좀 수비가 안정화되면서 5경기 연속 패가 없고 특히나 원정에서는 더 라인을 내리며 홈보다 실점이 없을 정도로 오히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그릴리시는 오늘도 결장 예정입니다. 지금 풀럼이 이제 정배고 홈에서 확실히 경기력이 좀 좋긴 하지만 에버튼이 지금 마이클 킨 포함해서 부상자들이 좀 대거 복귀하면서 수비 라인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히려 원정이지만 승점 1점은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다 보기에 이건 오히려 에버턴 승무 사이드로 보고 승무로 보고 지금 에버튼은 다득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득점 보고 이것도 승무면 프렌이겠죠. 그 다음 울버햄튼이랑 첼시인데 어 이거는 이 경기는 사실 첼시가 직전 리그컵에서 뭐 아스날 상대 패배 그리고 챔스와 병행 등 좀 체력적인 이슈가 있기도 하고 해외 배당이 좀 1.71 정도로 국내 배당은 지금 보면 뭐 1.5로 좀 높은 편이기도 하지만 경기력 자체가 워낙 좀 울버햄튼과 좀 차이가 많이 난다 봅니다. 그래서 무승부도 바치지 않고 이거는 그냥 뭐 첼시 승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을 것 같고 울스가 홈이라도 도저히 뭐 반등 요소가 안 보입니다. 첼시 승에 1승까지도 보고 다득점 보고 있습니다. 경기력이 뭐 극과 극 차이라 힘들다고 봅니다. 그 다음 뉴캐슬하고 브렌트포드. 뉴캐슬은 직전 리그컵에서 맨시티 상대로 3대1로 지고 왔고 얇은 좀 뎁스의 팀 미드필더 핵심인 뭐 기마랑이스와 졸링톤까지 부상 아웃이라 경기력 차이가 좀 많이 났고 결국 연패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좀 뉴캐슬이 공식전 8경기 1승밖에 없을 정도로 흐름도 안 좋고 챔스하고 이제 병행하며 체력적인 좀 문제가 심한 편입니다. 오늘은 고든까지 부상으로 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브렌트포드는 직전 빌라 상대로 1대0으로 이기고 왔고 전반 공격수 샤데의 퇴장이 나왔는데도 오히려 와테라의 선제골을 잘 지키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좀 티아고의 폼이 안 좋아서 득점력 자체는 좀 줄어든 게 문제입니다. 오늘 샤데가 퇴장 징계로 결장 예정이고 이 경기 이제 기마라이스가 좀 복귀할 가능성은 있지만 올 시즌 홈에서 뭐 브렌트포드가 뉴캐슬에 3미드 뭐 다 나온 기마랑이스, 졸링턴, 뭐 도날리 다 나온 상대로도 3대1로 잡을 만큼 전혀 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브렌트포드가 기본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좋은 팀이라 오늘도 좀 체력적으로 이슈가 큰 뉴캐슬 상대로는 승점 1점 이상은 좀 충분히 가져가지 않겠나 보고 브렌트포드의 이제 승무 사이드를 봤는데 그냥 이거는 무승부만 바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승부만 보고 다득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뉴캐슬이 이제 부포 상대로 홈에서 4연승일 정도로 워낙 강한 편이기도 했고 오늘은 뉴캐슬이 힘들다 보기에 딱 무승부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비야랑 지로나.
세비야는 직전 마요르카 상대로 4대1로 지고 왔고 원정에서도 좀 라인 올리며 경기를 했고 득점력이 하위권에 가까운 마요르카에게도 4골이나 먹히며 졌습니다. 주전 공격수들의 네임밸류도 다 떨어지고 사실상 뭐 7점 최소화하는 거 말고는 승점을 좀 기대하기 힘든 팀으로 세비야가 변했습니다. 지로나는 직전 오비에도 상대로 1대 0으로 지고 왔고 점유율도 높고 경기력도 오히려 좋았지만 후반 막판 결승골을 먹히며 4경기 연속 무패가 끊겼습니다. 가자니가 불안해서 임대로 영입했던 테오 슈테겐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오히려 한 경기 만에 아웃 확정됐고 지금 주전 수비수 모레노까지 지금 6주 아웃입니다. 지금 지로나는 이 경기가 누가 이겨도 뭐 전혀 안 예상할 경기긴 하지만 최근 경기력 자체는 지로나가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원정이라도 최소 득점은 성공할 것 같고 다만 이제 가자니가의 좀 불안한 클리어, 미스 이런 걸로 실점도 예상되기에 1대1 정도 무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무 보고 저득점 보고 있습니다. 무면 뭐 지로 풀이겠죠. 그다음 소시에다드랑 엘체. 소시에다드는 직전 컵 때 알라베스 상대로 3대2로 이기고 왔고 최근 공식전 9경기 연속 패가 없을 정도로 흐름이 좋은데 오야르사발 뭐 게데스 중심의 공격 라인은 활동량이 너무 좋고 수비 라인 역시 안정적입니다. 후보 포함해서 공격수 2명이 부상으로 더 결장 예정이지만 경기력에는 뭐 크게 영향이 없다 봅니다. 다음 이제 엘체는 바르샤 상대로 3대1로 지고 왔고 상대가 뭐 세계 최강 팀이긴 했지만 최근 4경기 연속 2실점 이상을 할 정도로 수비 문제가 또 드러났습니다. 팀 공격 핵심인 뭐 라파미르가 오늘도 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맞대결 5연승일 정도로 엘체 상대로는 강한 편이었고 최근의 흐름까지도 뭐 정반대로 소시에다드가 좋기 때문에 소시에다드를 안 볼 수는 없지만 엘체가 이제 원정 득점력이 워낙 좋은 편이고 소시에다드가 주중 구강컵 체력적 이슈 그리고 오히려 홈에서 라인을 올리면서 실점이 더 많은 편이기에 이 경기를 오히려 좀 무승부를 바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소시 승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소시 승무로 보고 있습니다. 승무로 보고 다득점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알라베스랑 헤타페인데 알라베스는 직전 구강컵 소시에다드 상대로 2대3으로 지고 왔고 2연승에 좀 상승세가 끊겼는데 최근에 꼬마전 AT 마드리드전 제외하면 12경기 연속 골을 넣을 정도로 득점력 자체는 알라베스가 좋은 편이지만 역시나 좀 수비 문제를 드러내며 역전패를 당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헤타페는 직전 셀타비고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하고 왔고 아무래도 상대가 주중 좀 유로파를 뛰고 오며 체력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도 헤타페가 좀 더 좋았지만 득점에는 뭐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 경기 올 시즌 헤타페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었는데 오늘 역시 아마 무승부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헤타페가 이제 워낙 파이브백을 쓰면서 수비적인 팀인데 주중 구강컵을 치르고 온 뭐 알라베스라면 체력적인 이슈로 한 골이나 들어갈까 한 경기입니다. 이거는 0대 0까지도 예상하기에 그냥 무만 딱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당연히 저득점을 보겠죠. 무 보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근데 저득점을 봤는데 배트맨 기준점 2.5에 무슨 언더를 1.2를 주네요. 참 대단한 배당이네요. 그 다음 경기 브라이턴이랑 크리스탈 팰리스. 죄송합니다.
그 브라이턴은 직전 에버튼 상대로 1대1로 지고 왔고, 아니 1대1로 비기고 왔고, 경기력 자체는 밀렸지만 그로스의 선제골이 나왔는데 후반 막판 베투에게 동점골을 먹히며 비겼습니다. 결국 최근 리그 11경기에서 1승밖에 없을 정도로 흐름이 안 좋고, 워낙 이제 브라이튼이 화력이 좋은 팀이었지만 최근 미토마나 민테, 윙들의 좀 폼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득점력이 줄어들었고, 불안한 좀 윙백 때문에 실점 자체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미드 아야리가 부상 결장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노팅엄 상대로 1대1로 비기고 왔고, 선제골을 먹히고 상대방이 좀 퇴장이 나오며 전반 동점까지 만들었지만 후반에 압도적인 경기를 해놓고 도골 결정력 문제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워낙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가 공격 패턴이 단순한 팀이라 거의 세트피스 상황이나 뭐 PK 이런 거 말고는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인 게 좀 문제고, 최근 공식전 12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경기력이 안 좋습니다. 오늘도 마테타는 부상으로 결장 예정입니다. 이 경기가 브라이턴 역시 득점력이 떨어졌지만 크펠이 마테타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세트피스 상 말고 득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브라이턴의 뭐 센터백 라인인 덩크와 바네케가 워낙 높이나 피지컬에서 강점이 좀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의 득점은 1점도 없다고 보고 결국 한 골 정도로 브라이턴이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브라승 보고 1무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빌바오랑 레반테는 사실 이 경기는 뭐 빌바오가 주중 구강컵 치르고 오긴 했지만 윌리엄스 지금 형제가 다 복귀하면서 확실히 빌바오 공격력이 살아났고 더군다나 오늘 홈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뎁스하고 전력 차이로 레반테의 반등은 힘들다 봅니다. 이거 그냥 빌바 승만 보고 뭐 1무 저득점 먹었습니다. 다음은 리버풀이랑 맨시티인데, 리버풀은 직전 뉴캐슬 상대로 4대1로 이기고 왔고, 역시나 좀 천적답게 경기력도 압도했고, 에티테키가 멀티골, 뭐 비리치와 코나타의 골까지 나오며 두 경기 연속 좀 다득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초반만 해도 계속 좀 욕을 먹던 뭐 비리치의 폼이 완전히 살아났고, 에키티키가 이제 전방에서 중심을 잡아주면서 전체적인 경기력이 다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맨시는 직전 뉴캐슬 상대로 3대1로 이기고 왔고, 부상자가 꽤 있었지만 뎁스가 더 얇은 뉴캐슬 상대로 컵 대회에서는 역시나 아무 위기 없이 잡고 왔습니다. 이 경기가 리버풀은 뭐 브래들리, 프림퐁, 뭐 고메즈, 이삭이 없지만 부상으로 없지만 모든 자리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반면에 맨시티는 그바르디올, 스톤스, 도크, 사비오, 거기다 지금 핵심 미드인 베르나르도 실바까지 부상이라 사실상 현재 폼으로는 지금 안필드에서 승점을 가져가는 건 힘들다 봅니다. 홀란이 이제 경기력이 올랐을 때도 반다이크에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뭐 결정력이 홀란드가 최악이기 때문에 득점이나 할 수 있을까 싶고, 오히려 전체적인 경기력이 좀 안정적으로 변한 리버풀이 에티테키나 뭐 비리치의 골로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버풀의 리버풀 배당이 2.17인데 국내 기준 리버풀의 핸슨까지도 보고 3.5 기준점이라도 맨시티가 수비 라인이 선제 실점에 좀 올리고 할 게 뻔하기 때문에 대량 실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득점 보겠습니다. 사실 2.5 기준점 줬으면 진짜 다득점 많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3.5라서 또 고민은 되네요. 그래도 뭐 다득점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AT 마드리드랑 베티스인데, 이 경기는 주중 9강컵에서
사실 모든 면에서 압도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뭐 5대 0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3일 만에 리매치인데 사실 뭐 당연히 AT 승을 볼 수밖에 없고 올 시즌 홈에서는 더군다나 10승 1무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AT 승 말고는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베티스 상대로도 홈에서 7경기 연속 승을 거두고 있을 만큼 천적입니다. 노나먹기를 하기엔 힘들다 보고 AT 승에 AT 1승 보고 다득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발렌시아랑 레알 마드리드. 직전 구강컵에서 발렌시아는 빌바오 상대로 2대1로 지고 왔고 무승부가 되나 했던 경기를 막판 이나키 윌리엄스를 놓치며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리그에서 강등권과 승점 1점밖에 차이 안 날 정도로 경기력이 심각한데 뒤로 중심으로 좀 전체 선수들 득점은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수비진들 실수가 너무 많고 오늘은 뭐 주전 키퍼 아기레 사발레가 햄스트링으로 뭐 결장 예정입니다. 오늘도. 그다음 이제 레알은 직전 나요 상대로 2대1로 이기고 왔고 비니시우스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동점골을 먹히면서 경기력 자체는 압도하지 못했는데 후반 막판 좀 음바페가 PK를 성공시키며 겨우겨우 승리를 거뒀습니다. 감독이 아르벨로로 바뀐 후로 죄송합니다. 아르벨로로 바뀐 후로 크게 경기력에 반등은 없지만 음바페나 뭐 비니시우스의 개인 기량으로 승점은 얻는 중입니다. 근데 오늘 비니시우스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 그리고 빌링엄 역시 햄스트링으로 결장 예정입니다. 이 경기가 오늘 이제 레알이 아놀드가 드디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윙백으로 좀 계속 뛰던 발베레데가 아마 미드로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 비니시우스가 없기 때문에 빈자리가 분명 좀 느껴지겠지만 일단 음바페의 폼이 좋고 호드리그가 만약에 돌아온다면 본인이 뛰고 싶던 왼쪽 윙에서 뛰면서 오히려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 봅니다. 경기력 자체는 레알이 안 좋긴 하지만 발렌시아 역시 마찬가지라 봅니다. 결국 꾸역 승이라도 레알이 승리를 한다 보고 1대0 정도의 레알 승을 보겠습니다. 이거 레알 승 보고 1무에 뭐 1대0이니까 당연히 저득점을 보겠죠. 해외 기준이 3.5인데 1등을 보고 있습니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